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개의 또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저부터 하나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에 비해 너무나 짧은 인류의 문명이 지구를 너무나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망가진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하신 공존과 공생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주셨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오늘 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그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놔야지 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경쟁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주의와 경쟁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잘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얼만큼 행복해졌나 또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나 또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인간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 어떻게 보면 자연과도 같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주 작은 삶,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모두 다 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어렵고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큰 재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주신 분에 대한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후 변화를 이제 초래한 나라 따로 있고 그다음에 피해 받는 나라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기후 변화 초래에 큰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기후 변화 그 정상회담이죠. 컵 27 이집트에서 있었던 거기서도 그 기후 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들어온 질문 하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 세포 혈관의 건강 유지가 중요한데요. 추천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뇌라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떤 요인 때문에 뇌가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에는 먹는 것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치매 또는 뭐 뇌의 퇴화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봐야지 되고요. 가장 좋은 약은 먹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와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는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먹는 거를 서양식 식생활이 아니라 다양하게, 특히 이제 야채와 또 자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생물들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똥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미생물의 다양성이 훨씬 더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 식생활을 야채와 또는 견과류와 이런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뭐 햄버거나 이렇게 처리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도 제가 사냥 말씀드렸는데, 사냥을 통해서 인간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뛰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걷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그러면서 뇌가 발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운동하는 겁니다. 특히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다양하게 자연에서 나오는 식생물을 섭취하는 것과 빠르게 걷기와 달리기를 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뇌에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기후 변화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됨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때문에 건강 문제가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온열 질환 등의 이제 기후 변화로 뚜렷하게 기존의 어떤 건강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감시 체계가 우선 있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가 코로나처럼 새로운 감염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잘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또 코로나 때는 우리도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들이 좀 고생을 했죠. 좀 뭐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사회 차원에서 전체 사회 차원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감시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즉각 예방과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서는 종식이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는 인간의 자연 파괴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환경과 더불어 인류가 바이러스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이러스에서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세상은 없을 것이고, 또 실제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인간한테 좋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과 더불어 바이러스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스나
또는 메르스나 또는 코로나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게. 그리고 다 최근에 왔고, 대개는 그 과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하지 않다가 새롭게 접촉한 코로나의 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거기에서 원숭이나 박쥐나 또 이런 동물들을 최초로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파괴를 한다는 것이 코로나와의 접촉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면서 특히 러시아에 있는 얼어붙은 땅, 동토가 이제 녹으면 그 밑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역시 인간한테는 과거에 접촉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인간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일부 학자나 언론 등에서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어떤 것이 맞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초기에 그 1900년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가 나올 때 전후로 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주장들은 이제 그 석유 회사나 이제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이제 주로 발굴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산업계에서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유엔 협약,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 얘는 이제 지금 현재 거의 200여 개의 나라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 협약은, 국제 협약은 각 나라에서는 법률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국제 협약에 전 세계의 200여 개의 나라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에서도 지금 기후 변화는 피부로 우리가 와 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탄소 감축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적응 정책을 잘 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험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